안녕하세요, 워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릴과 낚싯대 관리법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들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며칠 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낚싯대를 하나를 파손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낚싯대 뭐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겠지만은, 구매하고 나서 제대로 된 관리법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낚싯대를 사용하면서 끼고 빼는 법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끼워서 가이드 정렬해서 꾹 세게 꽂으면 안 돼요. 세게 꽂으면 안 되고 살포시 꽂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뭐 낚시를 끝나고 나서 뽑으실 때 이렇게 그냥 딱 빼시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강하게 누르다 보면은 가이드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이쪽을 잡고 빼다 보면은 이게 안 빠지니까 이 가이드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이드의 경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비거리의 영향이나 이 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잡고 비틀면서 빼면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끼워놓고 이렇게 빼시는 게 아니고 잡고 비틀어서 빼면은 아주 상당히 좀 쉽게 빠질 수 있거든요. 드래기 조절은 뭐 어종마다 조금 틀리고, 예, 내가 원하는 그런 어종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스프를 좀 열어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빡빡하게 잠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광어 낚시 기준으로 드랙을 잠궈서 그러니까 힘을 줘서 당겼을 때, 힘을 줘서 당겼을 때 이 정도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이 드랙이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드랙을 조금 살짝 놔도 되는데요. 좀 강제적으로 좀 드랙을 사용한다 싶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빡빡하게 잠깁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느슨하게 풀리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감으면 감을수록 드랙이 탱탱하게 잡아줍니다. 탱탱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잠그시는 거 안 좋아요. 빡빡하게 잠그셔서 강제 제압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고기 털림이 좀 많이 일어나겠죠. 고기가 힘을 썼을 때 좀 낚싯대의 텐션과 또 이 릴이 돌아가는 요 힘이 좀 빠져줘야 제압하기가 더 편합니다. 꽉 잠궈서 막 돌리는 뭐 이런 방식의 어종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없고요. 일단은 한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잠그시지 마시고 좀 풀어서 당겼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줬을 때 이 정도 빠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낚싯대 어떻게 두시나요? 대부분 나가면 초보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쵸? 바닥에 내려놓고 뭐 채비를 하면 바닥에 이렇게 내려놔서 막 채비를 해요. 아니면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를 끌어올려서 바닥에 이렇게 놓고 고기를 띄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시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는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내 낚싯대를 밟을 수가 있어요. 밟는 경우 부러지겠죠. 예, 부러지는 경우와, 얘가 이렇게 놨을 경우에 이 스풀이라 그러죠. 요 스풀에 이쪽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요 테두리 부분이 상처가 나면 베일로 장구긴 하겠지만 캐스팅할 때 항상 이쪽에 풀려서 나가면서 이쪽에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면서 베일을 닫고 올릴 때 이 흠이 나 있으면 이쪽으로도 쓸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라인이 손실이 가요. 그러니까 손상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은 바닥에 놓지 마시고요. 요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요렇게 비스듬히 요렇게 올려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낚시 채비 하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끼워서 채비를 하시는 것 항상 습관이 되시면은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겠지만은 겨드랑이나 아니면 뭐 이제 우리 구명조끼 있으면 구명조끼 이 틈에다 끼거나 해서 낚싯줄을 잡고 다시 끼워서 이렇게 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대로 1번 때 초리대가 바닥에 닿거나 바닥에 닿거나 바닥에 눕히거나 그 다음에 릴이 바닥에 닿거나 이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커집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흔히들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고기를 잡으면 이 낚싯대의 하중은 모든 휨새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휨새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90도로 꺾여 버리면은 이 휨새를 받는 거는 초리 부분에서만 받게 됩니다. 이 초리 부분에서만 받게 되니까 여기만 하중이 들어가죠. 거기에서 고기는 팔딱팔딱 되기 때문에 순간에 하중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리대가 당연히 부러지겠죠. 이쪽만 힘을 받으니까 아무리 강한 낚싯대라도 그 다음에 아무리 튼튼한 낚싯대라도 그렇게 돼서 큰 고기를 걸었을 때는 뭐 물론 작은 고기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고기를 잡았을 때 90도로 세우면 거의 90%는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 부러집니다. 그 당시에 부러지지 않아도 어떤 충격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할 때 부러지거나 좀 어이없이 낚싯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 있을까요? 네 번째 흔히 하는 실수, 자동차 도어의 근처에는 절대 놓지 마세요. 자동차 도어에 놨을 때 특히 동출 가거나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놨을 때 뒷자리에서 꺼내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걸쳐놔요. 걸쳐놓고 1절이 됐건 2절이 됐건 빼서 그 차 틈에다 놓는데 문이 바람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힐 때가 있고 경사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닫힐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주위에는 절대 낚싯대를 거치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앞쪽이나 뒤쪽, 저는 이제 앞쪽에 거치하는 걸 조금 트렁크가 아니고 본넷 쪽에 거치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옆쪽에다가 놓거나 뒤쪽에다가 놓았을 때 나도 모르게 아차 깜빡하고 짐을 챙기다가 낚싯대를 걸쳐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장에다 걸쳐놓고 운전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 또한 그래서 뭐 낚싯대가 타이어에 밟히거나 아니면 분실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네트 위에 창해 보이게끔 올려놓으면은 뭐 어떤 부가적인 뭐 이런 데미지도 입지 않을 뿐더러 내가 이동할 때 앞쪽에서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차 내 낚싯대 저기 있었지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여는 문 주위에는 절대로 낚싯대를 거치하지 마세요.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기를 랜딩할 때 막 랜딩을 하고 있어요. 힘을 쓰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들으려고 이렇게 잡고 들어서 올리시는 분 있어요. 여기 이상, 자 보시면은 웬만한 낚싯대들은 이렇게 두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꺼운 부분 이상의 손을 잡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은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부하를 다 여기서부터 되거든요. 특히 버트 쪽까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앞쪽으로.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잡는 순간 이 앞쪽에서만 힘을 받습니다. 이 잡은 뒤쪽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요. 이만큼의 그 뒤쪽까지의 힘을 받아야 낚싯대가 버텨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는 순간 여기만 되니 무게의 하중을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욕심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용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낚싯대에는 허용되는 하중이 있어요. 무게나 라인이나
하중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셔도 볼 수 있고 간단하게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루어는 3에서 9g, 합사는 0.45에서 0.85, 그 다음에 3일비에서 8일비 라인, 요거는 모노나 아니면은 카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3파운드에서 8파운드, 네, 합사 라인은 0.45에서 0.85, 그 다음에 루어의 웨이트는 3에서 9g. 요거는 쏘가리 낚싯대라 조금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이 사용하시는 낚싯대는 ML로드의 기준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디움대를 구매를 하셔야 1온스까지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국내에 나오는 제조사들이 만드는 그 낚싯대는 28g, 30g까지의 ML로드의 그 웨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단 조금 버티게끔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4분의 3온수를 썼는데 낚싯대가 캐스팅하다 부러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냐면요. 아마 고비중의 웜을 써서 웨이트가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무게는 총 하중의 무게입니다. 총 하중의 무게. 우리 웜의 무게도 고비중이면 한 9g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온스에 그러니까 뭐 28g의 1온스의 무게에서 30g까지 돼 있어요. 미디움 라이트 로드가 30g까지 돼 있고 아니면 28g까지 되어 있는데, 자, 1온스 28g에 28.8g이죠. 28g이라고 할게요. 1온스 28g에 8g이 더 오버가 되는 겁니다. 무거운 웜을 달았을 때는. 그러면은 한 20% 정도? 20%가 좀 넘어가는 한 30% 정도가 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그헤드 온수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지그헤드와 내 웜에 대한 무게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인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그 정도. 또 다른 부분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강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래에 댓글로 초보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낚싯대 사용법이나 리레 사용법, 그렇게 좀 놔주시고요. 두 번 이제 챕터 2, 챕터 2, 낚싯대의 보관 요령과 손질법. 낚싯대는 사실은 항상 분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고온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낚시가 끝나시고 가시면은 좀 집이나 이런 곳 쪽에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놔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리하여서 본 케이스에 로드벨트를 묶거나 아니면은 따로 좀 보관할 수 있는 천집들이 있어요. 천집들이 얘와 얘가 분리돼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자동차의 떨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마찰이 가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좀 데미지가 입을 수가 있으니까, 격벽이 요즘은 돼 있죠. 격실에 하나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드벨트나 로드 팁 벨트가 있어요. 앞쪽을 보호할 수 있는, 마찰이 생기지 않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쓸 때 아까 그 빡빡하게 좀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드랙이 요즘은 조금 이제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없기는 하지만은, 드랙은 항상 풀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놓고 풀어서 손으로 돌려도 빠지면 안 되겠죠. 빠지면 이 앞에 캡이 분실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드랙이라는 장치에 드랙고리스가 있고 드랙이라는 이 와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와샤를 돌려서 눌러줌으로써 얘가 회전하는 거를 막아줍니다. 막아줘요. 근데 이게 장기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드랙력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드랙을 좀 열어서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와서 대부분들 세척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척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저는 젓갈을 써서 그냥 녹으면은 바꾸려고 안 닦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젓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어떤 분은 저는 고가의 로드를 사용해서 저는 티탄 가이드입니다.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가이드라 부식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식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티타늄도 염분이 그 부식이 늦게 될 뿐이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알루미늄 가이드나 모든 가이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척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지금 갈까요? 지금 가보시죠. 세척하는 법 되게 간단해요. 자, 우리가 흔히 낚시 갔다 오시면 샤워를 하시죠. 저는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다 옷을 탈의하시고요. 우리 같이 씻는 겁니다. 낚시대랑 같이 샤워를 즐기는데요. 이때 주의점은 뭐냐면 스프를 최대한 잠궈주세요. 최대한 잠궈주세요. 요즘에 나오는 10만원 이상의 그 리레는 10만원 이상의 리레는 다 이제 생활방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랙을 꽉 잠궈 주시고 나서 자 세우시고 미온수가 가장 좋습니다. 미온수, 그러니까 이제 미지근한 물이죠. 미지근한 물로 해서 자 위에서부터 가이드를 닦아주시고요. 밀에도 샤워를 해줍니다. 사실은 라인을 풀어서 좀 세척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조금 우리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 1, 2분 정도 세척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척이 끝나면 그래요. 우리 극세사 타올 있죠? 극세사 타올이 좋은데 저는 지금 여기는 단양에 쏘가리 낚시 촬영차 와서 모텔에서 이러고 있네요. 해서 살짝 물기만 이 사실은 이제 그 낚시대보다는 가이드에 있는 물기를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현장에서 야외면은 다 털리겠죠. 그래서 가이드를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디도 한 번씩 닦아주시고요. 리를 돌려서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사광선에서 보관하면 안 되겠죠. 좀 그래도 습기가 있으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드랙을 푼 뒤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척이 끝났으면 좀 정비 부분인데요.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비. 여기 라인 롤러 베어링이라고 하죠. 요 부위를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해서 오일을 주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스프레이 오일도 있고 그냥 오일 통으로 파는 것도 있는데 한두 방울 정도 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요 부분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한두 방울 정도,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한두 방울 정도 해서 주의하시고
밀링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은 바다 낚시 오래 하시면 왜 서걱서걱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라인롤러 베어링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어링이 부식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볼 베어링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그런 소리, 굴러가지가 않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제 요런 정비만 하셔도 한 시즌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또 세척을 또 맡기시면 다 분해해서 세척을 하니까 그렇게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 좀 잘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캐스팅하고 회수하고 채비를 하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대를 내려서 저는 습관적으로 배를 열어서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감아서 다시 한번 감아 봅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 이제 그 라인을 좀 여유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요. 뭐냐면은 합사를 사용하면 대부분 요 앞쪽이 잘 말려요. 요 초리 앞쪽 부분이 그 합사가 잘 말립니다. 바람이 불고 텐션이 조금 어긋나 있으면 그럴 때 내려서 좀 배를 열고 내려서 그런 거를 조금 눈으로 보지 않아도 조금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해주세요. 초리대에 말려서 캐스팅을 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부러질 확률이 되게 크겠죠.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퍼머라 그러죠. 라인이 날아가다가 다 앞쪽으로 쏠려서 파마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낚싯대도 부러질 수 있어서 항상 주의하시고 쳐다보시고요. 캐스팅 할 때는 전방, 후방, 좌, 우를 항상 확인하세요.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족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뭐 방파제권이나 이런 데서 낚시를 하면 신기해서 뒤에서 구경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낚싯대가 얼만큼 뒤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 우, 앞에야 당연히 보시겠지만 뒤쪽까지 확인하시고 캐스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또 생각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런 거 보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재업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아니죠. 기본적인 그냥 알아둬야 될 그런 건데요. 그래요. 우리 초보분들 가시면 낚싯대 신나는 마음으로 가셔서 낚싯대 부러뜨리고 기분 상해서 오시는 일 없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세척 부분 그것만 해도 낚싯대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 오래오래 사용하시고 즐거운 또 우리 낚시 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이번 강의에서 궁금한 점이나 잘 모르겠다는 점 밑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시면 되지만 뭐 어떤 거 그다음에 우리 고수님들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주의할 점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해서 우리 토요일이나 해서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 다시 한번 공개해서 그런 소통 갖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혼자 또 잠을 자고 내일 또 낚시를 가야 되겠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빠빠이.